1950년 조지아주 메이컨에 정말 인기 있는 안제스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남부 요리를 파는 식당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고 주인이 반겨주는 따뜻함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었죠. 식당 주인은 안제트 라이스로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잘 사는 집에서 1925년에 태어난 안제트 도노바는 외동딸로 평범하게 자라 교육도 잘 받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1947년 안제트는 세계 2차 대전 참전 용사인 벤 라이스와 결혼을 했고 1948년에 첫째 마르시아가 태어납니다. 그 후에 가족은 음식점을 시작했고 남편 벤과 시어머니 줄리아와 일했죠. 나름 순탄하게 이어지는 듯 했으나 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류마티스 열과 다른 병으로 식당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술에도 빠져 있었죠. 가게 운영을 하던 그가 몸도 안 좋고 술에 빠져 있다 보니 안제트가 운영을 맡는데 이게 또 웬걸 천직인 겁니다. 운영도 잘하고 재밌고 너무 좋았죠. 남편 벤은 술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성격이 괴팍해졌으며 이젠 도박에 손을 댑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잘 되던 식당을 헐값에 팔게 됩니다. 이때 둘째 딸 칼라까지 출산한 상태였죠. 얼마나 화나는 일인가요. 잘 읽어가고 있는 가족 사업을 도박비 때문에 날렸으니 안 그래도 둘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그가 받던 퇴역군인 연금이 삭감되며 둘의 사이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1954년 12월 벤은 병원에 가게 됩니다. 류마티스 열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의사는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죠. 경련을 일으키거나 코피가 나 병원에 입원을 하지만 곧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회복하지 못한 그는 1월 25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제트는 남편이 사망하고 이후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노력 끝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1955년 4월 빚 때문에 잃었던 가족 식당을 다시 사들이게 됩니다. 팔 때보다 훨씬 비싼 돈을 줬지만 정말 행복했죠. 가게 이름을 안제스로 바꾸고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유명한 식당이 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줄리아까지 고용했죠. 작은 마을이다 보니 그녀는 유명했습니다. 가십거리라고 할까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었습니다. 또 안제트는 마술이나 주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점쟁이들을 만나러 가거나 가게에서 아주 가끔 촛불을 켜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소름 끼쳐 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죠. 어찌됐든 소문이 어떻든 간에 그녀의 가게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근처에 공항이 있었는데 조종사들이 들러 식사를 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조니 가버트, 일명 버디라고 불렸던 그를 식당이 열리고 얼마 뒤 만나게 됩니다. 점점 사이가 깊어져 두 사람은 함께 휴가를 떠나기도 했고 이후에 결혼도 했죠. 1955년 10월 버디가 손목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별거 아닌 작은 수술이었죠. 수술도 잘 된 것 같고 좋았는데 집에 돌아와 갑자기 피부 발진과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심해져 병원에 갔지만 이상하게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좀 괜찮아져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평상시처럼 주스도 마시고 콜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상태가 심각해질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12월 2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맙소사,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녀는 2명의 남편을 잃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알고 싶었고 부검을 요청하지만 슬픔에 빠진 안제트는 남편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버디를 잃은 지 몇 달. 그녀는 갑자기 안제트 가버트에서 다시 라이스로 이름을 변경하고 멋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버디의 보험금으로 말이죠. 후에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젊고 멋진 남자친구였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는 줄리아,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인 전 시어머니도 함께 이사해 살았습니다. 안제트가 식당에 가 있는 동안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았죠. 요즘 안제트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작성 때문이었는데 이대로 유언장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재산이 하나 남은 아들 조셉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걱정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봐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시어머니 줄리아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1957년 줄리아는 각혈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런 그녀를 설득해서 결국 유언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줄리아의 재산 3분의 1씩 아들 조셉과 전 며느리인 안제트에게 남긴다고 말입니다. 줄리아는 유언장을 남기고 얼마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병에 걸려 사망을 했을 때까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제트는 고통에 빠진 듯 보였고 점점 화를 내는 성격으로 변해갔는데 그 화는 첫 번째 남편을 닮은 첫째 딸 마르시아에게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1958년 3월 마르시아가 기침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고 안제트는 민간요법으로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위스키와 설탕 한 숟가락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먹은 뒤 급격히 안 좋아졌고 얼마 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안제트는 딸과의 이별을 직감했는지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식당 직원에게는 이제 곧 마르시아가 숨을 거둘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술을 하더니 뭔가 느낌이라도 온 것일까요? 안제트는 그녀를 돌보며 식당에서 만든 레모네이드를 가져다 주곤 했죠. 주변의 걱정에도 마르시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고 환각을 보며 벌레가 기어간다거나 무서운 짐승, 곤충들이 공격해온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제트가 픽 하고 비웃는 겁니다. 본인은 긴장돼서 그랬던 거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찜찜했죠. 결국 4월 5일 마르시아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검시관이 부검을 하지만 신장 기능 문제 외에는 특별한 것은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편지 한 통을 받는데 안제트 식당의 직원이었습니다. 안제트가 식당에 개미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은 약에 비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곤 혹시 이번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의사는 마르시아의 머리카락과 신장 샘플을 실험실로 보냈고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그녀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녀의 집에선 개미약과 부두교 관련 도구들이 나왔죠.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기로 했고 당시 안제트는 정맥류 염증으로 입원해 있었기에 휠체어를 타고 체포됩니다. 신문은 연일 난리가 났습니다. 글래머러스한 금발 백인 여성,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둥, 집에서 부두교 의식을 치렀다 등등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과 형사들은 그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그녀가 가족들의 보험금으로 5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보고 돈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58년 10월 6일 31살 안제트 라이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걸 구경하러 온 인파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네요. 마르시아뿐만 아니라 줄리아, 버디, 벤 세 사람 모두 발굴되어 조사를 했고 그들의 뼈에서 비소 성분을 발견합니다. 변호사 측은 참 기가 찬데 시어머니였던 줄리아가 다른 두 사람을 해하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며 편지 한 장을 들이밀며 이게 증거다 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 위조로 판명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13일 그녀는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항소는 기각됐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참 말이 많습니다. 그녀의 사형이 계속 연기됐는데 그녀가 처형이 된다면 조지아에서 최초의 백인 여성이 처형되는 것이었기에 그 때문에 미뤄진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게 만들었던 것은 주지사가 안제트를 조사하라 위원회를 열었고 그녀가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결정 내린 뒤 중앙주립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그녀는 결국 1977년 5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을 벌였음에도 다시 검사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서 난 판결을 뒤집고 편히 살다 갔습니다. 안제트의 사망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사건 초반엔 금발의 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난리를 치더니 별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을 알았는지 전과 같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사형에서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일조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씁쓸하죠. 돈 때문에 무서운 일을 벌인 그녀는 과연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이때야 시대가 시대다 보니 이런 상황이 어렵지 않게 일어났겠다 말이라도 해보겠지만 사실 요즘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사건이 터졌을 때 반짝 기사보단
사건의 마무리까지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제대로 된 벌을 받는지 어떤 특혜는 없는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벤 줄리아 버디 마르시아. 내 사람이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